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물은 셀프, 이런 문구 분식집에 가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비례도 셀프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더민주의 비례대표 2번을 가졌다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물론 김종인 대표가 비례대표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 국회 비례대표 제도를 두는 취지에는 어긋나고 있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비례대표제를 두고 있는 나라 생각보다는 많지 않은데요. 우리나라의 비례대표는 최소한 직능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가 어떤 직능대표성을 가지고 있느냐고 할 때는 아마 할 말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김종인 대표가 이번에 비례대표로 당선될 경우에는 비례대표로만 무려 5선을 하는 셈인데요. 이것은 세계 신기록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거 말고 다른 거 가지고 세계 신기록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 이게 저만의 바람일까요? 자, 월요일 아침에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당신의 가슴을 날아오르게 할 또 하나의 티볼리 에어 탄생. 보다 커진 공간으로 더 여유롭게, 더 자유롭게. 티볼리 에어. 3월 출고 시 5년 10만 킬로미터 무상보증 혜택까지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프리미엄 아울렛의 과거. 갑갑한 교통체증. 아빠 언제 가? 아이의 찡얼거림. 주유해 주십시오. 자동차의 하소연. 현대백화점이 프리미엄 아울렛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다. 도심과 가까운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김포점. 오픈 1주년 축하 상품전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아이오닉. 15회 복합연비 기준 22.4km의 국내 최고 연비.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은 기본. 스스로 드라이빙을 최적화하는 지능형 기술까지. 머신에서 드라이빙 디바이스로 첫 번째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탄생. 현대자동차. 과제, 알바에, 야근에, 회식에. 피곤해. 학생도 직장인도 모두 힘내요. 50년의 피로 회복. 영진 구론산 아몬드. 50년 피로회복의 전설. 영진 구론산 아몬드. 3월 삼성의 하늘과 땅이 새롭게 펼쳐집니다. 49층 랜드마크의 미래가치, 삼성역 바로 앞에서 누리는 교통 프리미엄, 최고급 커뮤니티 시설까지. 프리미엄이 하늘과 땅 차이. 힐스테이트 삼성역. 3월 오픈 예정. 문의 0238-3077 현대건설. 요즘 아이들에겐 아파트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호반은 고향을 짓습니다. 아이들에게 지금 이 시간이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송파, 인천 가정, 원주 기업 도시에 호반이 고향을 짓습니다. 지은이 호반건설. 예,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더불어민주당,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비례대표 순번 확정을 위해서 중앙위원회를 열었는데 이게 결정을 못한 게 아니라 잡음만 생기고 오늘 다시 열기로 했죠? 네. 아무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오늘이 굉장히 주목되는데요. 예. 이 비례대표 후보들을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A, B, C 세 급으로 미리 나누고 이제 그 순번을 부여토록 한 것이 이 당헌상 중앙위원회의 그 권한침해라는 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가 됐는데요. 그러나 그 실제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김종인 대표의 그 비례대표 2번 이른바 그 셀프 공천과 1순위로 그 지정된 그 박경미 홍익대 교수의 그 논문 표절 논란 등 이 비례대표 후보 다수의 이력과 언행 등 이 후보 적절성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김종인 대표의 그 독주에 대해서 내부의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라는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긴급 소집된 그 비대위, 이 김종인 대표의 순위를 그 뒤로 미루고 논란이 된 그 일부 인사의 그 배제 등을 논의했지만 수습 여부는 좀 불투명합니다.
근데 뭐 김종인 대표도 사실 그렇지만 뭐 그러고 이게 논문 표절 논란 같은 경우는 해명이 됐다는 것이 이제 사실 당의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이 홍익대 교수분이요. 네. 저 이분이 사실 누군지 모르는데 근데 어쨌든 뭐 이분이 수학교육과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분의 직능 대표성이 뭔지도 저는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교수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교수들의 각 분야를 뭐 대학을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화학과를 대표하고 수학교육과를 대표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제 이런 측면도 상당히 좀 사람들을 궁금해하게 하는 것 같고, 하여간 참, 근데 어쨌든 김종인 대표 이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좀 오늘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될지가 이제 그 주목되는데요. 네. 이 김종인 대표 어제 그 밤 기자들과의 그 통화에서 이 비례대표 추천안을 물릴 뜻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이제 밝혔는데요. 네. 먼저 그 셀프 공천이라는 그 지적에는 그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이 비례대표 끝번에 배치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식으로 정치 안 하겠다. 이렇게 좀 못을 박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하지만 11번을 받았었습니다. 네, 뭐 2번을 받으나 12번을 받으나 무슨 관계냐 이제 이런 말까지 또 그러죠. 예. 또 그 김종인 대표는 이 중앙위원회가 이 선거 결과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든지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그 배수진을 쳤죠. 오늘 보니 도저히 이 사람들하고는 같이 할 수 없다. 내일 즉 오늘 시점으로 얘기하면 오늘이죠. 오늘 중앙위원회는 참석하지 않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당무 거부를 이제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네,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면은 김종인 대표가 뭐 이러고 하면은 뭐 대표직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뭐 선거는 끝까지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같이 했다고 그러죠. 네. 새누리당을 탈당한 진영 의원 어제 더민주당에 입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진영 의원 먼저 자신이 추구했던 초심의 정치 완전히 좌초됐다고 토로를 했는데요. 예. 또 자신 역시 권력의 정치 이 계파 정치에 몸담았다고 자성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그들은 이 통치를 정치라고 한다면서 이 집권 세력을 겨냥하기도 했는데요. 이 대한민국주의자로서 새 깃발을 들었다. 그 둥지를 더민주에서 찾았다고 자신의 더민주 입당을 이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 진영 의원 여러 가지 궁금하실 텐데 조목조목 잠시 뒤 바로 요 다음에 네. 진영 의원과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지금 사정이 굉장히 복잡한데 어제 발표된 경선 결과 보면은 진박들이 좀 떨어졌어요. 그러네요. 이 예. 대구 서구에서 유승민계 김상훈 의원이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진박 가운데 진박이죠. 윤두현 예비 후보를 누르고 이제 공천을 확정을 지었고요. 예. 이 서울 서초갑 경선에서도 역시 유승민계로 분류되기도 하는 이 이혜원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진박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꺾고 이제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예. 역시 정무수석 출신이죠. 이 김재원 의원, 이 초선 김종태 의원에게 경선에서 져서 역시 탈락을 했는데요. 예. 이분들은 이제 군위 의성 청송. 예. 그리고 이제 김종태 의원은 상주였는데 이 두 지역구가 합쳐지면서 예. 현역 의원들끼리 이제 경선을 치렀었죠. 자, 이제 이 같은 결과를 보면은 비박 대학살 등에 대한 이 여론이 좋지 않게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역시 요새는 지역에 충실했던 분들이 다 뽑힌다.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 내리꽂는다고 되는 시대는 지났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 권 의원 말이에요. 유승민 의원하고 가깝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죠? 네. 권은희 의원 어제 정당하지 않은 것을 보고도 모두가 눈을 감으면 우리 정치는 발전할 수 없다. 이 대구는 작대기만 꽂아도 당선되는 곳이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무소속 출마의 편을 밝혔는데요. 유승민 의원에게는 문자로 탈당 사실을 좀 알렸더니 용기를 내라. 이 가시밭길을 가는 저의 앞길에 하늘이 도와줄 것이다. 이런 답이 왔다고 이제 전했는데요. 유승민 의원의 공천 여부는 아마도 오늘 중에는 이제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관측이 되고 있죠. 새누리당이 비례대표를 근데 재공모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글쎄요. 이제 그래서 재공모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 이 경선 탈락 후보들의 구제용이냐 아니면 참신한 인사 영입용이냐 뭐 등등이 이제 논란이 좀 되고 있죠.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지난 19일 이 경선 결과를 발표하면서 비례 중 아직 신청을 못한 분들을 위해서 추가 공모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쨌든 돈 좀 더 들어오겠네요. 이거 400만 원인가 들 거려 아마? 제가 네, 근데 뭐 이제 그 40대 이하는 뭐 새누리당은 안 받는다는 말도 있고요. 예. 네. 아무 돈 안 받는다. 아, 예. 40대 이하는요? 40대 네. 이하는 글쎄. 네, 청년들은요? 예. 네. 40대 근데 청년인지는 전 그거 가끔가다 깜짝 놀라요. 정치권에서는 청년의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없죠. 네. 예, 고무줄이에요. 예. 혹시 우리 나이는 청년 안 돼요? 저희는 뭐 이제 농담이었습니다. 뭐 그냥 국민의당도 지금 비례대표 두고 말들이 많죠. 우선 그 비례대표 신청자가 무려 그 127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예. 네, 이 국민의당 이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그 과반이 이제 청근화 위원장, 조광희 그 자격심사소 위원장 등 그 안철수 공동대표 측근들이 전진 배치가 됐다고 하네요. 이 자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 체제로 확실하게 좀 이행하고 있다 이런 분석과 함께 비례대표 공천 안 대표 중심으로 가는 것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지적도 같이 나오고 있다고 그러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통치를 정치로 강변하면서 살벌한 배격도 정치로 미화하고 있다. 진영 의원이 정기 입문 이후에 10년 넘게 몸담았던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원조 친박으로 불리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내 관심이 쏠렸는데요. 자, 오늘은 진영 의원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그 얼마 전에 이상돈 교수님하고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뭐, 저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이시잖아요. 그죠? 다 친구고. 그죠? 예,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상돈 교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전부터 좀 예감은 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준비는 했던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예. 제가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했고요. 예. 예, 네가 그 공천 받겠냐 말이지. 예.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고, 또 뭐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강용석 변호사가 용산에 와서 예. 위에서 보내서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에 대한 공격이 시작될 것 같다 이런 직감을 했고 예.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게 내가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언제부터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 들어와서부터는 이 분위기가 그렇게 진행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참 기분이 찹찹했죠 그때부터는. 그렇군요. 근데 이 더불어민주당 가신 그 결심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죠? 예, 음이 잘 안 들려서 지금 예. 더불어민주당으로 입당하기까지 결심하신 거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참 어려운 결정이었고요. 예. 제가 그 입당 선언을 어저께 했는데 그 전날은 진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런 적은 참 처음이었고 그래서 내 이 정치 인생에도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참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기가 막히고 상당히 마음도 우울했고요. 근데 이렇게 좀 밤에 이제 쭉 생각을 하면서 이 불가피한 선택이다. 내가 앞으로는 내 스스로의 정치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분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 정치를 이제 시작한다. 새로 시작한다. 이런 기분으로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예. 조홍천 전 비서관 있죠? 예. 조홍천 전 비서관하고 우리 진영 의원님께서 이렇게 스스로를 비교하실 때 어떤 공통점과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잘 조 비서관님에 대해서 상황도 잘 모르고요. 예, 제가 뭐 한번 만나서 얘기한 적도 없어서 같은 입장이라고 뭐 이제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입당한 결과는 같은데 여러 가지 과정이나 이런 거는 같은 입장은 아니라고 봐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조 비서관님보다는 훨씬 더 고뇌도 많이 하고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영 의원께서 더 좀 어려운 상황이셨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생각할 것도 더 많았다 이렇게 보죠. 근데 생각할 것도 더 많았다. 그 생각할 것이라는 게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의 어떤 개인적인 인연 아니겠어요? 예, 그죠? 그것도 있고요. 예. 제가 이제 정치 들어오면서
해야 될 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 나는 이런 일을 좀 하고 싶다. 예. 그런 부분에서 과연 어떻게 그럼 나의 행보가 이게 설명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야 되고요. 아하. 예. 예. 그래서 뭐 더 그 입장이 달라서 예. 뭐 심정도 상당히 다르다고 봅니다. 예. 그 통치를 정치로 강변하면서 살벌한 배격도 정치로 미화하고 있다. 근데 일부에선 이 발언 너무 센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뭐 제가 생각한 그 표현을 그대로 했고요. 예. 그것이 좀 뭐 이제 너무 직설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예. 많은 분이 느끼는 부분이죠. 이렇게 이번에 공천에서 예. 컷오프 됐다든지 불합리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렇게 탈락한 많은 그분들은 똑같은 생각을 가질 거예요, 저랑. 이게 진짜 너무나 부당한 보복성이다. 예, 보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예. 자, 어쨌든 지금 더불어민주당으로 이제 가셨는데, 그죠? 예. 더불어민주당에서 뭐 선거대책 위원장 맡을 거라 그러는데 이건 뭐 정해진 겁니까? 전혀 그런 얘기 없었고요. 예. 물론 이제 당에 입당한 당원으로서 당에서 정해준 역할을 해야 됩니다만은 예. 저는 이제 우선 지역이 제일 중요하고요. 예. 또 지역 주민 만나서 다 입장도 설명을 해야 되고 예. 또 얘기도 들어야 되고 근데 설명할 것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아하. 저는 1차적으로 하여간 지역의 용산 주민들 만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냥 용산에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뭐 그렇다 그래도 뭐 당에서 또 역할을 주면 예,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제안이나 그런 데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요새 진영 의원께서 가신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문제로 아주 시끄럽더라고요. 예. 가시자마자 좀 그래가지고 좀 그러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정확한 얘기를 못 들었고 예. 그래도 뭐 김종인 대표님은 앞으로 이제 정치를 위해서나 또 우리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셔야 될 분이에요. 예, 그분 뭐 평소에도 참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 공부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이고 또 그만큼 뭐 논리와 실천이 일치하는 분도 없으셔서 전 뭐 그냥 그분의 역할을 좀 주는 게 당에서는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유승민 의원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이제 시간도 얼마 없어요. 그죠? 이거 등록 언제죠? 등록이 24일, 25일이니까 그렇죠. 뭐 한 4, 5일도 안 남았는데 지금. 오늘이 21일이니까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너무나 어이가 없이 생각이 되고요. 예, 유승민 의원 문제는 참 저도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이 되고요. 예. 뭐 본인이 나라와 시대에 잘 맞는 올바른 판단을 하시리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유승민 의원 지금 이렇게 보면은 본인이 결단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어떻게 당에서 결정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거를 본인이 결단하라는 거는 너무나 어이없는 얘기 아닌가요? 공관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놓고 본인 보고 어떻게 결단하라 그럽니까? 예. 저는 공관위에 본인 보고 결단하라는 얘기는 정말 공관위에서 할 얘기는 아니라고 보죠. 예. 그런데 어떻게 됐던 간에 오늘 어제 김무성 대표도 뭐 가시밭길 성공하기를 바란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가요? 이 얘기는 결국은 안 주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지금? 글쎄 그런 쪽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가시밭길 하늘이 올 것 이렇게 정해놓고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처음부터 지금 그 방향을 정해놓고 하고 있는데 참 어이없는 일이죠. 지금 이한구 위원장한테 좀 섭섭한 감정 갖고 계세요, 우리 진 의원님? 저는 이한구 위원장님한테 섭섭한 생각 전혀 없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얼마나 고충이 많으시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 얼마나 고충이 많으시겠어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직접 뵙진 못하고 이 텔레비 화면이나 이렇게 뵙는데
뭐 그 양복도 안 입으시고 그냥 뭐 면도도 안 하신 것 같고 이렇게 나오시는데 예. 그 얼마나 그 힘드시겠어요. 예. 맞지 않으셨어야 될 텐데 예. 제가 보건대는 예. 맡으셨으면 좀 잘 하셨어야 되고 예. 그래도 충분히 그 심정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무성 대표의 또 다른 축이 이한구 위원장의 또 다른 축이 김무성 대표인데 요번에 김무성 대표의 역할 가지고 상당히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일종의 당의 리더면은 비박을 좀 보호해 주는데 적극적으로 나가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이게 뭐 침묵을 하다가 기껏해야 일 다 끝난 다음에 버스 떠난 다음에 손 흔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동의하세요? 김무성 대표님 그 평소에 이제 쭉 그 상향식 국민에게 그 공천권을 맡기겠다고 주장하셨어요. 그래 저희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이건 시대적으로 한 단계 발전하는 거다 이렇게 믿었죠. 그래서 쭉 그 지원을 했고 응원을 했는데 어찌된 이유인지 뭐 그런 이런 공천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에 대표가 있나 이런 참 의심이 들 정도로 그 대표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은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래서 뭐 참 그 심정적으로는 얼마나 어려우시겠나 이렇게 또 생각했고 그 부분도 저는 뭐 전혀 불만이 없고 그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뭐 대표가 없다. 그러면 뭐 섭섭해할 것도 없죠. 뭐. 아니 근데요. 어쨌든 야당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야당 한 10년 야당 했죠. 그죠? 전에. 어쨌든 다시 야당으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좀 정치를 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잠깐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항상 그 우리나라가 지금은 복지화를 해야 될 시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산업화 시대 후에 민주화 시대가 오고 민주화 시대 다음에는 반드시 이 복지화가 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국민적 통합이 되고 복지를 통해서 국민을 통합시키고 또 그래야 이 민족 통일도 이루어지는 건데 이 복지화가 자꾸 후퇴하는 이런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어쨌든 이 합리적 복지를 제대로 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데 제가 더불어민주당 에서 그 동지들과 같이 힘을 합치겠다 이런 생각을 첫째로 했고요. 또 더불어민주당은 쭉 정통적 야당의 그 세력으로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어떤 이념을 실천하는 데는 가장 기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서도 또 힘을 더 합쳐서 우리나라 발전에 힘을 보탰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청와대가 비겁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진 의원님한테. 그 뭐 평가라는 건 다 각자 그 자기 입장에서 하는 거니까 뭐 어떻게 평가를 하던 그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적어도 어떤 그런 평가를 하려면 그 사람이 현재 처해진 입장이랄까 그 사람의 그 심정 이런 것도 좀 살펴서 평가를 해야지 되지 않나 싶어요. 잘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선거 준비로 바쁘시던데.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죠. 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김종서입니다. 제 노래 가사처럼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YTN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는 일인데요. 빠르고 정확한 뉴스와 알찬 정보들 그리고 제 음악도 들을 수 있는 주말 뉴스의 뮤직까지 이렇게 24시간 뉴스와 음악을 함께 들을 수 있는 방송은 아마 그 YTN 라디오가 유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여러분도 YTN 라디오와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락앤롤 언제나 록록록록록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드 록록록록록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부터 들으시죠.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상암 DMC 가재울 뉴타운 옆이네. 담 넘어 바로 학교래. 단지는 실개천, 어머 수영장까지? 여기가 어디야? 들리세요? 1061세대 대단지 DMC 2차 아이파크 1670-1350 현대산업개발.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 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하세요. 3년마다 타퍼 교체,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위생관리는 기본.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 내리네 내리네 내리네. 나쁜 콜레스테롤 올리네 올리네 올리네. 좋은 콜레스테롤 쿠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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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코사놀. 레인보우 폴리코사놀은 높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레인보우 이샵에서 구입하세요. 가는 타이어, 트럭에도 금호 타이어. Better always 금호 타이어. 인생은 타이밍. 세차 구입도 타이밍. 3월은 더 넥스트 스파크를 구입할 타이밍. 쉐보레 5주년 기념 3월의 혜택. 더 넥스트 스파크 구매 시 선착순 5,000명 한정 100만 원 할인 또는 50개월 1% 할부 혜택. 3월 31일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베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인상주의 회화에 모네가 있다면 인상주의 음악에는 드뷔시가 있습니다. 듣다 보면 빛에 따라 변하는 색채, 오묘하고 아련한 무늬가 떠오릅니다. 드뷔시의 아라베스크 1번입니다. 대한항공 파리 주출해 A380 운항. Korean Air. 웨스트우드 트리니티 파이널 테스트. 등산화가 숨을 쉬는가? 타이어 설계 기술로 접지력은 강력한가? 이중 메쉬 공법으로 내구성은 뛰어난가? 이 모든 테스트를 통과해야 비로소 당신의 웨스트우드가 될 수 있다. 웨스트우드. 아름다운 선거 홍보대사 설현이에요. 모두가 함께할 때 더욱 아름다운 날이 있죠. 부모님 생신날, 오빠 언니 졸업식 날,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4월 13일 우리 모두 아름답게 만나요. 참, 바쁘시면 저와 4월 8일, 9일 사전투표해요. 좋은 상품만 골라 글로벌 자산 배분하면서 관리도 받고 철세도 하고 싶다. 는 고객님, ISA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까지 다양한 절세 방법이 미래에셋증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ISA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 미래에셋증권으로 이사하라.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7시 39분 46초 지나고 있습니다. 보통 월요일 아침에는 자동차 많이 밀릴 텐데요. 자, 어떤지 알아볼까요? 나성숙 캐스터. 네, 많이 밀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사고까지 있는데요. 잠실대교 목감 1차로에서 승합차 부딪히는 사고입니다. 현재 견인 작업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1차로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 사고 여파 더해지면서 강진교 이전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반포대교까지 정체인데요. 40분 가까이 소요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천호대교에서 노량진 수산시장까지 밀립니다. 이 구간도 45분 이상은 감안하셔야겠습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가는 길 복전 교차로에서 탄천 1교까지 밀리고요. 나란히 가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진입하는데 천안 부근과 수원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도심에서는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 서울 요금소에서 수원까지 정체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가족 살해 사건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경기도 평택에서 계모가 7살 아들을 화장실에 가두고 창문을 끼얹어 죽음에 이르게 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어제 오전에 또 계부가 4살 난 딸을 암매장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이런 끔찍한 가족 범죄 왜 자꾸 일어나는 걸까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와 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요. 사실 이런 거 들으시는 분들이 좀 이 사건이 헷갈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죠? 근데 네. 요번에 발생한 건 또 다른 거죠. 예? 네. 이게 엇비슷한 사건들이 인천에서 어린애가 아주 말라 비틀어져서 편의점 와서 맞아요. 훔쳐먹던 사건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두 달 사이로 몇 주 사이로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저희 시청자들이 좀 헷갈릴 겁니다. 이 사건이 그 사건이 맞습니다. 근데 어제는 5년 전에 이제 딸을 숨지게 하고서 예? 3일간 베란다에 방치하다가 암매장을 했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5년이나 이걸 숨기면서 살 수가 있어요? 이게 계부하고 친모가 이게 저지른 소행 아닙니까? 그죠? 글쎄요, 이게 이제 아주 어린애들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그렇죠. 죽게 된 게 굉장히 어릴 때인데 이게 이제 어린애들은 주로 가정에서 키우고 그다음에 이제 취약 연령이 되면 학교에 가게 될 때를 계기로 이게 사건이 이렇게 외부에 알려지게 돼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출생 신고가 돼 있으니까 이 취약 정년기가 되면 학교에서 너 학교에 다녀야 된다고 연락이 가면은 이 학생들을 학교에 안 보내니까 그동안 또 학교에 안 보내는 거를 학교에서 그냥 부모가 안 보내나 보다 그러고 그냥 방치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러면 학교에 안 오는 이유가 뭐냐 하고 이제 따져서 그 학생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으면 지금 뭘 하기 때문에 학교에 못 오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안 되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요. 최근에. 그랬더니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니까 이제 온갖 거짓말이 다 들통이 나면서 어렸을 때 5년 전에 죽인 것까지 지금 나온 거죠. 근데 이게 교수님 제가 진짜 궁금한 게 과거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과거엔 그냥 이렇게 묻혀가지고 몰랐던 건지 아니면 이런 사건이 요새 더 많이 일어나는 건지 좀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사실 저도 실증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제 짐작은 이렇습니다. 두 가지 사건,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요인이 다 겹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과거보다는 지금 가족관계가 점점 약화되고 해체되고 있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건 저희가 피부로 느끼잖아요. 집집마다 예컨대 지금 우리 신율 사회자께서도 어렸을 때 같이 살던 부모님 또 할아버지 조모 이분들하고 갖고 있던 어떤 가족관계하고 지금 본인이 꾸리고 있는 가정에서의 가족관계 또 이제 앞으로 미래 이렇게 됐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자기 각각의 개인사를 보면은 가족관계가 과거보다 범위가 줄어들고 이제 좀 양태가 달라진 걸 피부로 다 느끼시게 되고 또 다른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취학 아동 그러니까 어디 갔나요? 미취학 아동들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가 혹은 가정 학대를 받게 되는 이유가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이 통합이 약화돼서 부모가 이제 자유로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과거만큼 가정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보다는 예컨대 이제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고 하는 관계가 옛날보다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결혼에 따른 어떤 책임감 같은 것이 자기의 선택이 이제 다 작용해서 그런 지금 얘기한 이혼과 재혼 같은 게 벌어지는데 권리는 행사하고 책임은 행사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이
우리가 이제 피부로 느끼는 이런 사건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족 관계의 유대 관계도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좀 약해졌고, 그죠? 네. 가족 가족에 있어서의 의무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약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네, 가족 구성 자체가 바뀌고 가족 개념도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럼 조금씩. 네, 옛날에는 이혼이 일반적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은 이혼이 거의 일반적인 상황이 됐고, 네. 이 이혼이 일반적인 거가 이제 진행이 되면 재혼을 하게 되는 것도 또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 이혼과 재혼의 새로운 결합에 따르는 선택들에 따르는 자기의 의무를 책임을 예컨대 이제 그러면 전 가정에서의 그 아이들을 어떻게 내가 대해야 될 것이냐. 예. 하는 문제에 대한 어떤 그 자기의 의식이 확고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이 그냥 즉흥적인 결정을 하니까 이제 막 계부 계모가 끼어 있는 이런 가정에 어려운 사건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가족이 변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변하게 되면 제도가 그 변해서 생길 수 있는 틈이나 문제점을 메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이제 그게 바람직한데 그것도 항상 문화적인 현상이 빨리 가고 이 제도는 늦게 가죠. 네, 그런 이 지체가 있으니까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지금. 네.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지금 당장 최소한도 제가 볼 때에는 이런 사건들이 지금 자꾸 드러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사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 파악부터 해야 되는 거가 급선무일 것 같고요. 그죠? 그렇죠. 그거는 사실 정부가 지금 시작을 했죠. 이제 그렇죠. 늦게라도.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든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급선무로 뭔가를 하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그거를 그러니까 동네라고 얘기하거나 이웃들이 나서서 해야 되는 건지.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나라에선. 아유, 지금 이제 아파트 옆에 사는 사람 서로 모르는데 어떻게 이웃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제도가 안 되면 주위에서라도 나서서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이제 하여튼 전반적으로 완전히 전통적인 방식의 이 사회 구조가 바뀌면서 생기는 일인 것 같고. 지금 그 실태 파악에서는 학교와 경찰의 협업이 이 실태 파악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학교와 경찰이 협조를 안 해가지고 학교는 학교대로 그냥 이 학생이 왜 안 오나 그냥 기록만 했죠. 이 학생은 결석이다. 학교에 안 온다. 이제 이거를 올해 장기 결석을 하니까 경찰에다가 수사를 의뢰했더니 이제 드디어 이 실태가 파악이 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여성가족부가 지난달에 아동학대 방지 가족 해체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제3차 가정 기본 계획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이거 들어보셨어요? 이게 잘 모르는 이게 내용을 보면은요, 해체된 가족기능 복원에 중점을 둬서 저소득 이혼 위기 한부모든 위기 취약 가정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요. 전문 인력 배치를 해서 상담을 강화하고 이혼 부모에겐 자녀 양육 교육을 하고 역시 상담을 하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공동 육아 나눔터도 설치하고 이런 교육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출산과 동시에 육아휴직이 자동 신청되는 자동 육아휴직제도 도입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거는 좀 나아질 거라고 교수님 보실 땐 생각이 드세요? 이게 이제 보니까 전부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그 사건이 벌어진 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이제 사후에 대처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인 것 같은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예컨대 가족 기능이 망가지기 전에 가족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사회와 가정 전체에서 가르치고 교육하는 기능이 좀 강화돼야 되는데 예컨대 그 교육에서 절대 이혼을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이혼이라는 것도 살다 보면 선택할 수 있는 그 인생의 선택인데 또 그리고 재혼을 또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너의 그 이혼과 재혼에 따르는 너의 의무와 책임이 무엇이다. 예컨대 그 앞에 결혼 생활에서 산물로 나타나는 아이들은
새로운 결혼 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다. 예. 하는 문제에 좀 제대로 교육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아직도 정신적으로 기피하는 일로 생각하면서 현실에서는 이혼과 재혼이 혹은 뭐 데이트 폭력이 남발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예. 사전적인 교육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여러 가지 그 대책들은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가정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건데 예. 파악이 잘 안 되는 문제, 뭐 얼마나 그 상담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들이 좀 어려워서 미리미리 교육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였고요. 신일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잠시 뒤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